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또 원더걸스 유빈님이 채널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같이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귀하신 분이 이렇게 또 누추한데. 아니에요. 처음 뵀는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예의도 너무 바르시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질문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만났는데 어떤 질문이? 제가 사실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제 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아무래도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하. 저도 저곳에 앉아서 심판도 봐보고 싶고 또 오히려 그거를 잘 알면 테니스를 더 좋아하고 즐기게 될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서. 수 있죠. 뭔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알고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 자격증을 따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서 또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저랑 같이 채널을 운영하는 올블랑 팀이랑 얘기를 하다가 또 JM님을 아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감사히도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DM을 많이 받아요. 심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침 요 기회를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테니스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시합장을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너무 화려하신 분이 이렇게 멀리서 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보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사실 의상이나 어떤 언제지? 언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화려하게 하랬더니 원더걸스 유빈님이다. 그래서 아 그래?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왔어? 눈 아니고 사실 일반 우리가 테니스를 보러 갈 사람들보다는 이제 뭐 선글라스나 뭐 아마 이렇게 좀 화려하게 올림픽 공원에 한 대회였던 것 같아요. 데이비스컵이었나? 데이비스컵 2023년도 그 정도 됐었던 거. 네, 맞아요. 그때 갔었죠. 저런 분이 또 오셨어. 그때 제가 또 핑크색 기억을 하시는군요. 패딩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굉장히 좀 화려하게. 많은 분들이 다 올블랙이었는데 저는 핑크를 딱 입고 와가지고. 근데 좋아요. 왜냐면 기억에 남거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났어서. 그래서 심판 그래서 진짜로 해보고 싶은. 네,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또 심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장단점을 살짝은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네네. 어떻게 됐는지 전에 내가 이걸 진짜로 할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해봐드려볼까요? 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가장 좋은 포지션에서 볼 수 있는 게 매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로저 페데러 선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호주 오픈 그 멜버른 가서 몇만 명 들어가는 스타디움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서 로저 페데러 코앞에서 내가 가장 이제 센터 서비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가장 정중앙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라인 엄파이어 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최소 몇십만 원 내고서 들어와서 저 멀리서 콩알만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땀 닦으러 오면은 로저 페데러 이 정도 거리에서 볼 수 있고 바로 앞에서 뭐 몸 풀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공을 넣는 고민을 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많을 텐데 저는 이 사람의 그냥 어떤 백핸드드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공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 그런 것도 보죠. 너무 멋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캐나다를 갔는데 거기에 처음 시작한 초짜 친구가 왔던 거야. 근데 내가 재밌어? 이거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게 너무 재밌어서 돈을 안 준다 그래도 돈 내면서 여기 와라고 해도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실은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도 경기를 가서 보면은 그래도 저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많이 앉았어요. 다행히 관객석에서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때도 전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 아래서 선수분들을 직접 보고 또 내가 그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판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더 푹 빠질까? 얼마나 재밌을까? 그럴 수 있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들은 그러한 어떤 최고의 선수의 플레이를. 그리고 이제 뭐 주심 자리는 저 높은 의자에서 옆쪽에서 보게 되지만은 그 자리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경험은 예를 들어 큰 대회를 가면 뭐 호텔도 뭐 5성급의 호텔에 근데 워낙 뭐 이제 성공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공항으로 픽업을 좋은 차로 나와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하게 있으면서 내 시합 하기 전에만 가가지고 오히려 레벨이 올라가면요 일찍 갈 필요가 없어요. 딱 내 전날 받아봐. 내 시합 전에 가가지고 딱 내 시합만 하고 하루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보거든요. 그렇구나. 그것만 딱 하고 편하게
어디 뭐 샹하이면 샹하이 놀고. 아, 약간 저희도 이렇게 콘서트 투어를 가면 콘서트 하고 끝난 다음에는 자유의 일정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데면 이제 또 워낙 막 주최 측에서 막 융숭한 대접을 해주니까 패키지 투어도 보내주기도 하고 사막 같은 데도 보내주고 중동 같은 데 가면 패키지 투어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대회장에 차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얘네들 오늘 뭐 저 사막 한번 보내줘. 그럼 카타르 가면 막 사막 투어 보내주고 낙타 타고 뭐 이런 거. 복지가 엄청 좋은데요? 뭐 이제 대회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큰 대회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밥 먹고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나달이니 모레이니 패드로 옆에서 밥 먹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나도 뭔가 비슷한 급이 된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심판은 선수랑 이렇게 가깝게 하면 안 돼요.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남들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사적으로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첫자들이 많이 해요. 와가지고 막 사인해주세요. 이러고 심판인데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팬심으로 하는 거는 또 좀 무리가 있어요. 경기 다 끝나고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이 투어를 다니니까? 계속 다니니까. 오늘 끝나도 내일 있고 이번 주 끝나도 다음 주가 있고 이번 연이 끝나도 다음 연이 있고. 그럼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걸 티를 내면 나 좀 있으면 쟤랑 시합할 건데 저 심판이 저한테 사인을 받고 있는. 그럴 수 있죠. 다른 상대방. 그러면 아무리 공정하게 보더라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왜냐면 우리도 테니스인이다 보니까 사실 유명한 선수 보면은 팬심이 사진도 찍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죠. 친해지고 싶고 밥도 먹고 너무 싶고 하고 싶죠. 그런 게 힘들다는 게 조금은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아쉽죠.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국제 심판 분들 보면은 당연히 타지 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도시 가서 경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약간 일이지만 여행도 같이 겸사겸사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은 게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 여행을 좋아했는데 그 부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일단 뭐 비용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매주 다른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사실은 일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바쁠 때는 호텔, 코트 왔다 갔다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다음 달에도 베트남을 가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를 한 3, 4일만 늦춰라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오려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좋죠. 너무 좋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민을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미국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럼 미국 테니스 협회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데 나 거기서 이제 살 거니까 나 일 좀 많이 시켜줘.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높은 확률로 그래 그러면 너 앞으로 우리 테니스 대회들에 많이 불러줄게. 진짜요? 네. 호주가 됐던 뭐 어디 뭐 미국이 됐던 영국이 됐던 사실 가서 일자리 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비자 해결까지는 조금 높은 급이면 비자까지 해결해 주는데 그 정도 급이 안 되더라도 가서 이렇게 일하는 데는 또 무리가 없고 그런 좀 장점이지. 어디서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런 친구들도 막 많습니다. 뭐 비용 같은 경우도 항공권이랑 호텔이랑 밥값이랑 현지 교통비, 빨래값 뭐 이런 것도 돈 쓸 일이 1원도 없어요. 와, 좋죠. 이제 조금 있다가 단점이 이제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그래요? 일단은 많이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좋은데요? 그런 부분 좋죠. 저도 뭐 좋은 기억들도 많이 남아있죠. 토론토도 가보고 뭐 런던의 윈블던은요 숙소를 제공을 안 하고 돈으로 줘. 니네가 알아서 해. 거의 좀 유일한 대회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뭐 인도 친구들이나 태국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돈을 주니까요 컵라면을 이빨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방 하나 빌려가지고 조금 이제 과장을 하면 막 10명씩 들어가가지고 그들끼리 이제 아끼면은 루피로 바꾸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도 이제 좀 돈 아끼고 싶잖아요. 왜냐면 돈으로 주니까. 그러면 막 정보 교육을 해 또. 그러면 야 어디 대학교가 방학이라서 거기 기숙사를 싸게 준다더라. 로햄튼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윈블던 예선하는 데 바로 옆이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대학교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 키친 가면 막 또 대학생들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그 런던에 그 2층 버스를 타고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알죠 윈블던 그 유니폼 우아한 그거 입고서 윈블던 신발 보고 퇴근하면 피카딜리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이런 것도 좋죠. 좋은 거는 좋죠. 유니폼도 다 제공해 주시죠? 다 제공해 주죠. 그 대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하이 레벨 이제 심판들 얘기인데 가면은 이제 운동화부터 양말부터 뭐 다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음 주 가면 이만큼 또 받아. 그 다음 주 가면 이만큼 또 받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너 이거 가질래? 그러면서 막 그럴 수 있죠. 그게 짐이 될 너무 수도 짐이고 있으니까. 매주 한 주에 하나씩 받으니까 운동화든 뭐든. 이건 유니폼도 뭐 윈블던 같은 경우에는요 다 맞춤이에요. 그 폴로 랄프로 맞춰줘요? 그게 처음에는 예선만 가고 오는데 이제 본선
인턴으로 승격이 되면요, 너 거기 가서 유니폼 쓴다, 가. 그래. 그럼 다 재가지고 이거를 네. 맞춤으로 제작을 해줘요. 우와. 단 내년에도 요거는 너가 갖고 와. 그래서 가지고 와야 돼. 다시 맞춤 제작받으면. 뭐 벨트나 이런 건 매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바뀌기 전까지는 보통 자기 걸 킵 해가지고. 근데 예쁘잖아요, 너무. 그것이. 너무 예쁘죠. 그거 실제로 판매하려면 막 한 명에 막 50만 원씩 해요. 엄청 비싸죠. 몇백만 원씩 하고. 너무 좋다. 저 어떡해요. 저 지금 당장 자켓 따고 싶어요. 당장 따고 싶죠. 조금만 기다려. 네, 내가 너무 많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부분, 좋은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리고 뭐 이제 초반에는 막 주니어 대회를 가요. 그럼 초등학교 대회 가고 중학교 대회 가고 네. 그러면은 미래 정현 선수 같은 애들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너무 잘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난 그런 애들 다 초등학교 때부터 봐온 거지. 맨날 선생님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이기면 포인트, 랭킹 포인트 몇 점 나오나요?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막 투어 다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떠세요? 뿌듯하죠. 물론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 나름대로 뭐 룰적인 지식 같은 거 알려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뭔가 나도 좀 도움도 주고 했던 친구들인데, 뭔가 보이세요? 이렇게 주니어 선수들 보면 저 친구는 잘 되겠다. 그런 눈도 좀 있게 되나요? 보다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좀 근데 이렇게 점지했었던 분들 있나요? 있죠. 진짜요? 특출나더라고 애들이. 혹시 칠리치라는 선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그 마린 칠리치라고 크로아티아 선수가 있어요. 네. 탑 5까지 갔나 걔가 나중에 그랜슬램도 준우승하고 우승하고 그랬나? 주니어 때 봤는데 압도적으로 잘해요. 랠리가 되지를 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니어 대회를 가봤는데 네. 애들이 서브 넣으면 끝나든지 서브 넣고 넘어오면 끝나요. 너무 잘해. 그냥 심판 보기가 너무 편해. 근데 걔가 결국에는 쭉쭉쭉 올라가더라고. 뭐 아자렌카, 모즈니아키 뭐 이런 친구들 아시나요? 그런 친구들 다 꼬맹이 때 다 봤습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보여 하는데 그냥 성적으로 얘가 증명을 해. 6방 해서 우승해버려. 그렇구나. 네, 뭐 그 정도는 돼야 프로 나가가지고 구도각을 나타내더라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잘하다가 꼬꾸라지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거 보면 또 너무 신기하고 저렇게 잘하던 친구가 저렇게 되네. 사실 그런 친구도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요소인 거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 이게 심판도 높은 심판분들은 당연히 대우가 좋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회사 들어가면 네. 인턴부터 아래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죠. 정직원, 대리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심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약간 다른가요? 사실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국내 심판 가장 낮은 자격증을 받아. 거기서부터 계속 경험을 많이 쌓고 이제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국내 자격증은 사실 뭐 시험까지는 없는데 네. 뭐 그다음에 보통 이제 화이트 배지라고 국제 심판 중에 가장 낮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외국에 보통 ITF에서 주최하는데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네. 영어로 강의를 듣고 영어를 우선 잘해야 되는군요.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국제 심판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네. 보통 대부분의 아시아의 심판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듣고 이해하는 정도의 레벨인 친구들도 많아요. 예.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얼마나 진짜요?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듣고 이해하는 정도는 해요. 그게 다 테니스 용어니까 네. 사실 은근히 알아듣습니다. 꽤 영어를 잘못해도. 네. 그래서 말을 잘못해도 알아듣고서 그다음에 읽잖아. 단어로 읽고서 보통 이제 필기 시험이 좀 비중이 크거든요. 그걸 시험을 해서 붙으면 이제 화이트 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경험 쌓고 나서 네. 그 다음 시험 가가지고 강의 듣고 시험 봐서 붙으면 브론즈, 실버, 골드 계속. 그리고 분야가 달라. 이 주심이 따로 있고 네.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레퍼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치프 범파이어라고 하는 심판들을 관리하는 또 직이 있어. 특히 라인 엄파이어들 막 50명씩, 막 300명씩 있으면 네. 그 사람들 비행기표부터 숙소부터 월급 정산부터 너네 몇 시부터 나와라. 너는 조 A니까 너는 30분 간격으로 돌아라. 이거를 짜는 사람을 위한 또 그 포지션이 있어.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은근히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너무 큰 규모를 얘기했으니까 처음에는 뭐 한 10명 와. 네. 10명 이제 소집해가지고 자 A조 9시부터 10시까지 네. 이 시간 짜는 게 다 있기 때문에 템플릿 같은 게 있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자격이 이렇게 승급될 때마다 시험을 보는 거는 맞는데 그 자격까지 어느 정도 경기 수? 대략? 아니면 뭐 연수?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은 빠른 친구들이 있고 늦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5년, 10년을 해도 계속 이런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통과 못해서요? 시험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요? 시험은 등록하면 처음에는 등록하면 될 수 있지만 네. 자 그다음에 화이트핏 배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한 20명, 3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1, 2년에 두세 명 정도 가거든요, 거기에. 한두 명만 올라간다고요? 그 시험에? 예.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돼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또 대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가수들이.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심판들도 위에는 거의 탑들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중에서 뽑아서 몇 명 올리고 여기서 몇 명 올리고 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선별을 해서 시험을 보게 선발을 해주는 하죠. 거야? 벌써 근데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걸 보면 얘는 뭐예요? 글렀다.
아 죄송합니다. 보이는구나. 제가 강사도 많이 하는데 너는 글렀네. 아니면 얘는 좀 잘한다. 이제 후배 양성도 뭐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네네네.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아 그쵸. 수업 태도랄지 맞아요. 벌써 얘가 뭐 지각을 자꾸 해. 그러면 안 되죠. 심판인데. 그렇죠. 지각하면 안 심판이 되죠. 지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안 되죠. 그런 걸로 이제 보면은 벌써 이 친구는 잘할 친구. 그럼 좀 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래도 다음 심판 이제 뭐 시험은 네가 가라.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최연소시라고 들었는데. 최연소 그때 당시 최연소면서 이게 정말 시험을 보러 가기도 너무 힘든데 가면은 한 20%만 합격을 하고 그래요. 어느 정도 위로 가면 처음에 뭐 한 15명 모이나 한국에서는 참가자도 거의 없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질 않더라고. 한 3, 4번, 5번을 봤는데 떨어지질 않아. 쭉쭉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오래 했죠. 사실은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 너무 많고. 힘들어서요. 힘들죠. 힘든 예를 조금 이제 풀어볼까? 네. 지금까지 달콤한 얘기 했으니까.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건 욕을 개같이 많이 먹는다. 전 괜찮아요. 전 단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실 수도.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근데 나는 여자 심판 중에 안 울어본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울어요. 이미 다 울었습니다. 이미 다 울어서 네. 울면서 중간에 내려오고 그냥 그 질로 심판 관둔 사람도 많고. 그럼 이렇게 댓글 이런 댓글은 좀 다 거는 댓글은 진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후배 팔 수가 있다면 근데 얘네는 후배 파는 얘기 해요. 하는데 그걸 코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키가 막 2m 되는 애들이 선수분들이 선수죠.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해. 내부적으로는. 물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갈고기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것도 힘들지만은 이제 테니스 코트 위에서 오심이라는 거는 사실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오심이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더 억울한 건 나는 오심이 아닌데 얘 혼자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는 높은 체어 위에 올라있는데 나랑 눈높이가 똑같아. 이런 애들이 이제 막 잡아 죽일 듯이 그쵸. 이렇게 흥분돼 흥분이 있으니까. 엄청 그렇지. 이게 악플된 애들이 그렇게까지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흥분 안 하잖아. 그쵸. 선수들은 어마어마하게 흥분하죠. 왜냐면 거기 하나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쵸. 그 포인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하나. 소중한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눈을 부라리면서 그럴 수 있죠. 가진 모욕을 다 주고 싶다. 여기서는 난 배운 게 있으니까 선수가 네. 라켓을 뽀개면은 이거 네. 경고를 줘야 되는데 네. 경고를 줘. 그럼 이제 개같이 욕. 자기가 라켓 부셨으면 경고를 받는 거잖아요.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야? 공을 날려? 우주 달나라로 날렸어? 경고를 줘야 돼. 그쵸. 경고를 안 주면 나는 이제 페널티가 있어. 앞으로 이제 진급도 못 하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심판도 페널티 있어요? 페널티까지는 없지만 네. 관리자가 봤을 때 저 친구는 공을 날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 다음 주부터는 집에 가야겠다. 그럼 너무- 배운 대로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페널티가 있건 없건 따라서 배운 대로 해야지 우리 네. 전체대로.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 아니 이거는 그렇게 말로는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힘듭니다 이게. 그쵸. 그런 감정들이 힘들죠. 힘들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얘가 피해를 보고 그 마음이 또 미안해서 또 힘들고 미안하죠. 내가 그걸 실수를 해서 이 친구가 손해를 봤구나. 너무 미안해. 하지만 돌이킬 수 없고 절대로 그쵸.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선수가 네. 어필을 하면 절대로 바꾸면 안 돼. 그쵸. 심판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렵고 여자분들은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프로 세계랑은 다르지만 나름 골대녀에서 선수로 뛰잖아요. 저도 심판분들이랑 다퉈본 적도 있고 욱할 때가 있지. 욱할 때 있고 그럼요. 선수들이랑 싸울 때 있고 그렇죠. 어필할 때 있고 많죠. 많죠. 저는 한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선수 마음도 이해하고 심판분들도 이렇게 내가 하면은 힘들겠구나. 왜 이거를 번복을 안 하는지 알겠다. 그런 것도 이제는 좀 하니까 알겠다.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도가 있으신 네. 그런 부분은 좋네요. 예. 그게 일단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 이외에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참 할까 말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 왜요? 뭔데요? 궁금해요. 심판을 계속 보시게 되면 또 그분도 계시고 누가요? 그 우리 또 순우? 괜찮아요. 괜찮죠?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또 민감하실 수도 있을까?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그런 관계니까 저는 그 시합에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죠. 혹시나 제가 그렇게 높은 국제 심판까지 가게 되면 되더라도 약간 배제는 당할. 말이 나서 그런데 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초등학교 때 보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잘 아시겠네요. 너무 잘 알죠. 수는 친구도 잘하는 초등학교 동생이고. 저 너무 응원해요. 저도 테니스 너무 좋아하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비록 헤어진 사이지만 전 너무 응원하고 그 친구도 저를 응원할 거고. 그럼요.
솔직한 친구니까. 네. 그래서 그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 근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엄밀히 말하면은 너가 결혼을 했어? 네. 그럼 너는 앞으로는 남자 시합은 못 봐.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뭐 남자친구가 시합을 뛰는데 그 시합만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2회전에 만날 사람이 또 옆에 있겠죠. 아, 그쵸. 4강전에 만날 사람. 네. 결국에는 모든 사람 잠재적인 저기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예 피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남자 그쵸, 대회는 맞아요. 배정을 안 하고 여자 대회만 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야 뭐 괜찮죠. 여자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좋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긴 약간 서로 그런 친분 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그럴 보이니까 수도 있고 남들이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오해 소지를 아예 안 만드는군요. 예,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사소하게는 여행을 처음엔 다니는 게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그냥 집에 거의 없게 됩니다. 그냥 계속 도는 게 일이야. 그러면은 난 등산 동호회 해야 되는데 나는 뭐 헬스장 다녀야 되는데 뭐 헬스장이야 뭐 그 호텔에 있으면 다니겠지만은 그럼 뭐 한국에 나의 집 근처에 있는 뭔가 정기적인 그런 걸 하기도 힘들어지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가 힘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항상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단점도 있고. 그럼 1년 내내 투어를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뭐 많이 다니면 사실 뭐 8개월, 10개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많이 다니면 네. 근데 그게 체감상으로 보면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고. 다들 마일리지 부자들 막 마일리지만큼 마일리지. 그건 또 좋은데요? 항상 스타 얼라이언스로 끊어가지고 너무 좋다. 착실하게 챙기고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저는 그때 경기장 갔을 때 가족분들이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왜냐면 어차피 방 나오는 건데 그쵸. 거기 누구 한 명 들어와도 이제 일본 이외에는 아마 방 하나면 어차피 추가 요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고 비행기표 정도는 자비로 아마 부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비행기표 정도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부담을 하면 네. 남편이랑 같이 와가지고 쇼핑 가고 낮에 시합 구경하다가 네? 결혼을 하시는 것도 차라리 심판하고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어떻게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한번 네?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아니요 저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 당황하시네. 갑자기 너무 훅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 이외엔 다들 나이가 많아요. 저는 거의 20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왜 갑자기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그냥 알바 할 겸 해서 하루 이틀 나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하는 거지 다들. 너무 적성을 찾아버렸구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쭈쭈 해줘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럼 20살 때는 한국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작한 그 해부터 외국에서 막 불러주고 해가지고 영어가 돼서? 저는 사실은 그때 조건이 좋았어요. 영어도 했고 네. 어렵고 네. 선수 출신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은 너무 부합을 했죠. 선출이면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그 자체로 넌 선출이니까 더 잘해주는 건 없는데 네. 그냥 딱 봐도 선출은 꼬맹이부터 하던 게 그냥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합 나가도 너는 다음 시합 심판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봐보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스가 좀 보이지. 그것도 경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런 걸 모른 채로 봐도 좀 뭔가 다른 게 보이지. 그쵸. 근데 사실 저는 한마디로 그래서 추천해. 그럼 사실 저는 비추합니다. 이게 사실 뭐 먹고 살기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잘 못 버나요? 이게 일주일 봉급만 보면 나쁘지 않아. 근데요? 이게 1년 내내 366일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겨울에는 시합이 비시즌이야. 그렇죠.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또 현지 심판을 많이 조달을 해. 그럼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막 땄다고 막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요? 너 무슨 배지인데? 화이트 배지야? 화이트 배지면 전 세계 몇백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뭐 태국에서 우리도 있어. 화이트 배지 정도는. 실버 배지 없어? 그럼 당연히 불러와야지. 한국에서 불러오고. 그러면 이제 같이 투어를 다니는 분들은 이제 거의 하이 레벨 심판분들이고 화이트 레벨 심판분들은 보통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그렇죠. 보통 이제 화이트 정도만 되면 아마 한국 대회는 막 오지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다녀 한국 대회는. 네. 근데 외국 대회 가고 싶다? 그때부터 약간 좀 정치질, 정치가 있군요. 사바사바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뭐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제 서로 관계, 메일도 보내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갔으면은 이제 나 좀 많이 좀 불러줘. 어필도 좀 하고. 어필도 하고 초반에는 나는 돈 필요 없으니까 내 자비로 갈 테니까 제어만 줘. 이러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처음에 가서 제어만 줘? 그래 얘는 좋은데? 이러고 부르잖아. 그때부터 얘가 똘똘하고 일도 잘해. 싹싹해. 그래 너 그럼 다음부터 와라.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잘하셨나 봐요. 개같이 굴렀죠. 개같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내가 그렇게 개같이 굴렀으면 좀 더 성공했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그 좁은 곳에서 그렇게 개같이 굴러가지고. 저는 뭐 외국에서 누구 높은 사람이 오면 영어 배우고 그 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2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커피 사오라면 커피 사오고 지우개 가져오면 지우개 가져오고 뭐 붙여 그런 거 가서 붙이고 잡일부터. 근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된 게 있죠. 근데 뭐 대단하신 분 앞에서 이렇게 뭐 주름 잡는 건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인데 심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뭐 연예계 생활 하도 그런 거 없으려나? 근데 이제 저희가 뭔가 할 일은 별로 없죠. 저희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태프분들이 이제 많이 챙겨주시죠. 저희도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또 챙김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해줄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런 포인트 내가 챙겨주면 좋아하겠다. 그런 거는 제가 또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좋다. 해봤으니까. 그러네.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나쁘게 말하면 아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또 많아지고. 시킨 뭔데 저렇게 아부를 떨어 옆에서. 보니까 이번 대회 외국 대회를 쟤를 보내? 이거 봐, 이거 이 새끼 아부하니까 저렇게 불려가네? 꼴보기 싫다. 선배들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또 제지가 들어오나요? 제지는 아니지만 이제 갈굼과 어떤 심판들은 어떻게 갈고요? 많이 갈구죠. 궁금하다. 심판을 어떻게 갈고요? 말로? 아니 뭐 사람이 사람을 갈구는데 제한이 있나 보지. 갔다 왔는데 야, 너 아까 그거 왜 그렇게 판정을 해? 괜히 꼬투리. 아웃이야 그거. 생각 안 해? 남들 다 있는 데서. 다 있는 데서? 남들 다 있는 데서 너 아까 그거 선수가 뭐라 그런 거야? 와, 어딜 가나 똑같구나. 전 한국에만 꼰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도 있네요. 전 지금 한국 꼰대 얘기한 겁니다. 그렇구나. 물론 뭐 외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있고. 어쨌든 멘탈이 강해야 되네요. 심판은 얘기 안 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잘라요. 심판은 하루하루 잘라요? 네, 32강, 16강, 8강, 4강, 2강 하는데 심판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 미용 결과만이잖아. 붙여요. 이렇게 처음에 올 때 너는 10일만 해. 윈블던 같은 데서. 그 다음부터는 셀렉션이야. 그러면 개같이 해야 돼. 진짜 개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한 콜 한 콜을 주심이 다 체크를 합니다. 종이에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몇 세션 해요. 점수를 다 매겨.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너는 하루 더 일해. 너는 오늘 집에 가. 이게 하루하루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보다 늦게 시작한 저 친구는 4강까지 하네. 나는 16강에서 집에 가라는데. 저는 심판분들은 진짜 심판만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토너먼트네요? 어디보다 심합니다. 저희는 영국에 시합을 가네. 나는 이번에 영국 시합 떨어졌는데 신청서를 냈는데 US 오픈 쟤는 가네. 는 완전 고급이고 이번에 제주도 시합인데 쟤는 결승을 보래. 나는 8강까지. 그것뿐만인지 아세요? 쟤는 센터코트 시합을 배정 나왔네. 나는 저기 코트도 그럴 수 있겠다. A 선수 쟤는 배정을 받았네. 나는 저 D 선수 받았는데. 약간 이제 좀 그래도 유명하거나 성적이 좋은 선수들 한테 배정 받는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와, 이게 되게 하다 보면 끝도 없죠. 쟤는 지금 오늘 시합을 하나밖에 제정 안 받네. 완전 편하겠다. 나는 오늘 시합 3개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지? 내가 심판을 못 보나? 이런 애들이 있는 거 아니면 또 그럼 3개를 주잖아요. 쟤는 하나밖에 안 해.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이런 애들도 있고.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힘들어. 그러면 수당은 같은데 근데 경기 수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 나는 6시간 일하는데 얘는 2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네. 일찍 가는 것도. 그럼 얘는 2개 끝냈으니까 넌 집에 가. 이러면 얘는 또 기분 나빠하는 애들도 있고.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을 어쨌든 보고 심판 자격증 너무 따보고 싶다. 너무 멋있다.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나도 멋있게 콜 해보고 싶다. 약간 되게 또 목소리 좋은 심판분들이 콜하면 되게 좋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꿈꿨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보시고 싶으면은 많은 분들 통해서 국내 심판 자격증 취득 정도 하고 시합 한두 개 정도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워낙 초반에 갈 수 있으면은 가셔가지고 시합 한두 번 정도 해보고 그 정도 맛 보고 그 정도 하고 그냥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럼 국내 심판 자격증은 어떻게 딸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강습회라고 있는데 그 테니스 협회에 이제 공지가 올라와요. 그거 보고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강습비 내고서 보통 한 2, 3일 하나? 강습 듣고 마지막에 필기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받아가지고 국내 자격증.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바로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다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심판 자격증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심판을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시합 리스트가 이렇게 1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럼 나는 여기 가고 싶습니다. 신청을 해. 근데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선발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심판 너무 많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유빈님 정도면 그냥 프리패스로. 제가 어떻게 뒷구녕으로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인맥으로라도 제가 안 해도 사실 그럼 전 이제 악플이 이만큼 달릴 텐데 뒤에서 이제 욕을 많이 하겠지. 어떻게 근데 열심히 살아온 거를 지금까지. 지금 잘 봐야죠. 그만큼. 이제 시험에 가가지고 너무 못하면 모를 수 있지만은 초반에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을 쌓는 거죠. 저는 그래도 심판 자격증 따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쌓이면 이게 좀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약간 단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레벨은 누군지 거의 쉽게 딸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레벨이. 너무 어렵고 이게 또 구조적으로 힘든 게 내가 관리자잖아. 유빈님을 내가 추천을 해줘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 추천도 받아야 돼요? 추천 받아야 돼요.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지금 제가 그 직을 맡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내가 한다면 물론 사람이 막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했지만 이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자격증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 급으로 올라오고 싶잖아. 그것까지도 나의 추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시합에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어. 난 20개 내 시합 다 가고 싶은데 유빈님이 나랑 동급이 돼? 그러면은 10개 나눠야 돼. 그럼 내 수익이 줄어. 굳이 내가 이 사람을 추천을 하겠나? 혹은 혹여나 땄어. 그럼 이 사람이 그래도 너는 후배니까 내가 한 18개 갈게. 넌 2개만 가. 이런 경우도 많고.
엄청나다. 소개 안에 그 디테일한. 아, 그럼요. 심판분들도 심리전이 장난이 아니군요. 어마무시하죠. 시기 싫다. 사실 뭐 연예인이나 이런 큰 물이니까 그런 데 있다고 하면 사실 이해가 나가. 이제 너무 좁은 물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막 사이가 안 좋은 너무 많아. 막 파가 갈리고. 아, 그쵸. 정치가 있으면 파가 갈릴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너무 그쵸. 하면은 제가 또 허물을 너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거는 뭐 단체나 사회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한다. 네. 그럼 어디까지 보이나요?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영어 하시나요? 조금. 저도 이제 알아듣고 기본 대화하는 정도는 다 한 돼요. 정도요? 네. 브론즈 이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진짜요? 네, 열심히 하면. 브론즈면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브론즈면요, 대한민국에 지금 브론즈 한 2명 있는데, 그전엔 저 할 때는 브론즈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뭐 아시아 국가별로 한 명 내지는 2명 정도밖에 없는 정도예요. 아, 진짜요? 브론즈면. 그럼 실버요? 실버. 그러니까 실버가 그 주심 실버가 있고 슈퍼바이저 실버가 있는데 달라요? 포지션이 다릅니다. 대우도 달라요. 글쎄요, 어떤 급의 대회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희 슈퍼바이저는 사실은 대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대장이지 내가. 슈퍼바이저 실버. 너무 멋있다.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저희는 심판을 배정을 한다거나 누가 결승 볼지 몇 번 코트에서 볼지 이런 거 스케줄 같은 거 다 정한다거나 경고를 받으면 얘를 벌금을 줄지 말지 주면 얼마를 줄지. 회사로 따지면 거의 사장님이죠. 대표님이죠.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일당이라고 돼요? 수당이라고 그래야 돼요? 급여를 네네. 그럼 화이트 배지는 다 똑같고 맞아요. 배지마다 다른 거예요? 네, 배지마다 달라요. 근데 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까지 돈을 다 받는 거고. 아, 중간에 집에 가야 일수? 되면 일수 않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질투가 날 수밖에 없지. 또 어떻게 보면 쟤는 돈 더 받네. 그렇구나.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수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잘한 만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순수하시니까 내가 잘한 만큼 받는구나 이러지. 그쵸. 실제로 가보면 이 새끼는 하는 것도 없고 드럽게 못 버는데 나보다 더 받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럴 수 있죠. 가끔 진짜 운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능력에 비해 어떻게 보면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능력이 너무 좋은데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실수가 없는 친구인데 실수할 때마다 슈퍼바이저가 보고 있어. 그러면 쟤는 왜 이렇게 못 보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와, 이게 여러 가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약간 운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갑자기 대박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 안 안 풀릴 될 수도 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똑같네요.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전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고 또 가까이서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나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도 여러 나라를 가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근데 일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좀 벌 수 있겠다. 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셀럽이나 연예인 중에 이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특히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네.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어필이다라기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 조심스럽다. 네,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어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장단점이 한데. 있죠. 그러게 나는 별것도 아닌데 유튜브 하면서요. 네. 이제 국내 시합을 거의 안 가게 됐어. 시합을 가면은 이게 참 위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슈퍼바이저가. 위험이 있게 딱딱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 그 유튜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거든. 애들이 와서 유튜브 얘기밖에 안 해요. 선수 애들이. 봤어요. 뭐 이거 봤어요. 뭐 이상한 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자기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막 시시했는데 이게 너무 퍼져가지고 외국 애들도 다 알아요. 구독하는 외국 선수분들. 다 구독하고 있지. 아, 진짜요? 현지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스트리밍 네. 하고 나면은 애들이 네. 이제 막 어제 그거 돌아다니는 거 봤다 하고. 외국 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걔네들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지만 네. 저는 이제 자꾸 무슨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이러니까 좀 자괴감이 들고 근데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하지 말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네. 내가 나 혼자 꿀 빨려고 그러는 줄 오해를 하더라고. 전 진심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카메라가 꺼지면 더 얘기 많이 해줄게요. 네. 적나라한 한 얘기들. 네. 근데 빗줄은 빗이야 사실. 특히나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근데 약간 저도 좋아하니까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또 이게 있으면은 내가 테니스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본업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본업은 많습니다. 있지만 부업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본업 유튜버, 네. 부업 심판. 근데 근데 일주일을 막 통으로 빼야 돼. 뭐 그런 것도 있어 또. 한 3달 전에 이미 정해놔야 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올 수 있어요? 한 2달 전에 통으로 딱 제주도 가야 돼. 캐나다 가야 돼. 그러면 그때 갑자기 국내 스케줄 들어오면은 또 못하는 거야. 난 그런 게 좀 많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뭐 한 3일만 와서 예선만 좀 봐줄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잘해서 결승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시간이 어차피 안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은 할 수 있지. 그쵸. 저는 이때는 시간이 절대 안 되니까 나는 이날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지. 저는 시간 다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 단점의 리스트를 근데 초반에는 너무 재밌고 좋긴 해요. 한번 얼굴 타고 난 이런 것도 이제 싫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심판분들은 이거 차양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선심부터 보면 선심은 또 이게 없어. 그쵸. 그 아줌마들 막 마스크 하고 막 이거 토시키고 막 한단 말이야. 그건 괜찮죠. 그럼 또 누구는 또 심판답잖아. 프로페셔널 하잖아. 그거 다 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또 착하니까 아이 더운데.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고. 슈퍼바이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선글라스도 뭐 이런 거 안 돼, 저런 거 안 돼. 뭐 선글라스도 안 돼요? 반사되는 선글라스 끼지 말고 반사 안 되는 걸로 껴라. 그건 뭐 이런 그럴 수 사람도 있죠. 있고 뭐 선수한테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선글라스로 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팬더 같은 애들 많아요. 완전 욕 끼고 있으니까 진짜로? 여기만 하얗지. 그건 좀. 그러니까. 그럼 국내 심판을 따자마자 라인 심판부터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조금 기회가 좋으면 주심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심 처음에 보면 이제 욕 더럽게 먹으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생 대회나 근데 초등학교 대회 넣잖아? 그럼 또 학부모가 뒤에서 또 막 특히 전국체전 이런 데 가면 이제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전국체전. 경찰 부르고 그래요. 경찰을 불러요? 경찰을 불러요. 그 라인 시비로? 예. 와.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면 역사를 잡고 난리 나면 경찰 오고 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동안 그러면은 거의 20년 되신 거네요, 심판 보신 지? 20년 됐습니다. 심판 뭐지? 테니스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선수? 거의 한 고등학교. 그러면 선수 끝나고 거의 바로 심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땐 좀 더 뭐 어리고 의욕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열심히 살았지 그때. 요즘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실버까지. 그때는 좀 뭐 그래도 좀 나름. 그래도 아직 저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고. 우리 저기 심판 보내버려. 한번 쓴맛을 한번 보여줘요. 네, 우리 테니스 협회 분들. 그래요. 뭐 하신다 그러면 제가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너무 좋아요. 저 올해 안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고민 중. 보통 연초에 한 번씩 강습회가 있는데 그래요? 중간에 이제 한번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네, 혹시 따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한번 쓴맛을 한번 제대로 보시는 걸로. 좀 길게 했는데 근데 너무 다들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라서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또 중간에 너무 이렇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하면 할 것 같아서 저 꾹 참았는데 그건 또 사적으로도 여쭤 보냐.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세요.